자, 그런데 이 이야기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대법관 30명. 네. 당연히 이제 그 사법부에서는 천천히 합시다. 네, 네. 그리고 의논 좀 합시다. 이 태도예요. 예. 30명, 뭐 100명 얘기까지 나오다가 30명, 네. 30명까지는 최소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명은 한살 가야죠. 출신이었으니까. 예, 네. 예. 지금 뭐 그때 장경태 의원이 대법원에서 처리하는 사건 수 1인당 그 얘기 하시는데 그게 맞고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대법관이 사실은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밑에 연구관들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대법원은 많은 사건들이 오니까 사실 이제 전문화 시켜서 직역도 나누려면 맞아요. 최소 30명은 있어야 됩니다. 30명으로 충분합니까? 일단은 그렇게 해서 한번 시작을 해봐야죠. 예. 그래서 지금 상고 사건 1년에 한 4만 건 된다는 거잖아요. 사망. 5만 건이 넘는 4만 건, 4만 건 거의 5만 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12명 정도가 실질적으로 재판을 하는데 그럼 소부를 4명으로 구성하니까 소부가 한 3명 되는 거죠. 네. 3개의 소부인데 그걸 이걸 처리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불가능하죠. 말씀하신 대로 약간 그러니까 사건마다 보지도 않는 거야 사실. 사실 안 보는 안 보죠. 안 보는 거예요. 예, 사실 상고 이유서와 답변서 그리고 판결문 그 세 가지 위주로 보고요. 그다음에 본 다음에 해당 페이지 그 증거 기록만 살짝 보는 건데. 여기 근데 이재명 후보의 그때는 대표였나요? 후보였나요? 그 시절에 파기환송할 때도 네. 소리 안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봤죠. 안 봐. 예, 예. 어떻게 봐? 6만 6만 페이지를. 그걸 어떻게 봅니까? 그 이틀 동안 어떻게 봐요? 아, 뭐 못 봅니다. 내용도 안 보고 그냥 파기해버린 그 거지. 복사할 시간도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맞아요. 복사. 예, 그 진짜. PDF 누르려면 그 자꾸 튕겨 나온대요. 그 정도 분량이면. 예, 분량이면. 볼 대법관 수가 수를 늘리는 것은 이제 기록을 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네. 업무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보다도 더. 근본적으로 대법관의 인적 구성을 좀 다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금 14명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엘리트 보수 예. 카르텔이 형성되는데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용어지 않습니까? 근데 30명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그 14명보다는 이 대법원이 보다 더 이게 다변화되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다양한 개체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관료화되는 걸 막을 수가 있고 어떤 기득권 세력의 카르텔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교도가 될 수 있다는 데서 좀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 이번에 파기환송하는 거 보면은 진짜 똘똘 뭉친 카르텔이 있나 싶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컨대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정권에 불리한 사건들은 뭐 3년, 5년 묵힌 맞아요. 판결도 맞아요, 진짜 맞아요. 많거든요. 밀어서. 안 하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하는 거죠, 그냥. 예, 안 하다가 그런 대법원이 갑자기 우리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만 후다닥 해갖고 그냥 이틀 만에 서류. 예, 해버리니까 판사인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어느 국민이 이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 옛날에 대법원은 밀어서 죽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 미루어서. 밀어서. 네, 네. 계속 피를 검찰은 말리게 조져서 만들어서. 죽이고 대법원은 밀어서 죽이고 죽인다. 이런 네, 얘기 네, 있었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 사실은 사건마다 특성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허가 사건 같은 경우 특허 법원이 별도로 있을 정도로 약간 특수성이 있고 뭐 행정이든 노동이든 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소부를 구성할 때도 그런 특성을 살려가면서 소부를 구성해 줘야 될 필요성이 옛날부터 제기됐는데 12명의 대법관으로 소부를 구성해봤자 그런 특성이 안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노동사건을 할 소부도 한 2-3개는 있어야 되고 행정사건 할 거 특허 이러면 30명 부족해요 사실. 예. 그렇습니다. 더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이거는 이제 사법부에서는 그 공론장에서 얘기해보자 네네.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발의했고 법안이 넘어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지 않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잖아요. 통과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가야 되죠. 근데 우선은 일단은 지금 서울고등에서 지금 기일을 변경한 6월 17일 사건이 있지 예, 예. 않습니까? 그거를 갖다가 이제 어떻게 처리할지를 봐야 되는데요. 오늘이 벌써 6월 6일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법원에서도 지금 이재명 지금 대통령이시잖아요. 네. 그 사건 지금 6월 17일로 네. 정해지지 않았습니까? 그걸 빨리 연기를 하든가 아니면 추정을 시키든가 그렇게 이제 해 놔야 되는데 사법부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예, 예. 아직까지 없어서 이거는 글쎄요. 그거를 어떤 딜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걸까요? 사법부 입장에서는?
사법부 입장은 일단은 변호인의 신청이 아직 없다. 어. 뭐 추정을 시켜달라라든가 뭐 그런 얘기를 추정이라는 게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추후 지정. 추후 지정. 추후에 지정하는. 예, 그러니까 지금 6월 17일로 정해놨는데 일단 미뤄놓은 거죠. 예, 일단 미뤄놓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입법이라든가 작용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국민적 뜻을 모아서 입법적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당장 6월 17일 목전이고 그 뒤에 또 이제 그 수원지법 사건이라든가 서울중앙지법 사건을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 일괄적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고. 이 대선 전에는 뭐라고 했었냐면 보수 진영에서는 네, 네. 대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되더라도 법정에 그 나오라고 사법부가 오, 그렇습니다. 계속 밀어붙일 것이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그럴 건지 안 그럴 건지를 지금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렇게 못하도록 그 입법 조치를 해서 막을 수는 있는데 그 전에 사법부가 알아서 조치하라고 지금 말하고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네, 기일 추정 신청을 변호인 측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제 사법부는 수동적인 기관이라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결정을 내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그거부터 빨리 좀 해결을 해야 돼요. 자 사법부는 그렇고 이제 검찰 개혁도 초미 관심사인데 검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양분남 의원님?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자기들이 지금 죄가 있잖아요. 검찰의 분위기는 예. 제가 일부 이제 검찰의 후배들하고 좀 대화해 보니까 일부는 이제 포기를 한 상태예요. 포기를 어쩔 수 없다, 우리는. 목을 내놓고 어, 아프게 치든 세게 치든 알아서 해라 이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분은 검찰이 2003년도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세게 검찰 개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들이받았지 그때. 정부에서. 어. 그런데 검찰이 그 당시 그 대검 중앙수사업에서 예. 찻대기 정당이라는 그 정치자금을 수사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얻어서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랬죠. 그것뿐만 아니라 검찰은 위기가 있을 때마다 뭔가 역할을 하고 거기다 영수증을 내놨거든요. 예. 그래서 유지를 했는데 이번에도 뭐 내란, 명태균 게이트, 김금 여러 가지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뭔가 검찰 자기들을 동원해서 써주지 않을 것인가. 그러고 나서 뭔가 우리를 살려주지 않을 것인가. 공을 세우고 나서 예, 예, 그런 기대를 하고 기대를 있는데 하는. 그래서 제가 그것은 물 건너갔으니까 포기하라고 이미 예전에는 그랬죠 항상. 예전에 그랬지만 상황이 틀리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태고,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제 검찰도 거의 포기를 한 상태인데 이번에 확실히 이제 개혁을 해야죠. 그죠. 개혁을 해야 되고 이제 대통령님께서 검찰 개혁의 로드맵 대충 계획을 이제 말씀했는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겠다. 예. 요걸 하셨고 중수청을 설립했는데 이게 검찰이 가진 수사권이 옛날에는 모든 죄를 수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문재인 정권 때 6개로 줄였어요. 그렇죠. 부패, 경제, 예. 선거, 공직, 대형 참사, 방산. 그러다가 몇 달 후에 다시 이게 또 한동훈이 등. 부패, 경제 등으로 이제 줄여들었어요. 예. 세 번 이렇게 2개로 줄여들었는 것이 한동훈이가 예. 등자 그렇죠. 해석을 잘 해가지고 예. 완전 복구를 시켜놨습니다. 잘했다기보다는 예. 그거는 잘못한 거죠. 잘못한 거죠. 예. 납사하게 한 거죠. 얍삽한 거지. 그래서 전 범죄를 수사소에 해놨는데 대던제는 이제 수사 개시를 못하도록 한 거죠. 아, 예. 검사는 무슨 범죄가 됐든 수사 개시를 못한다. 근데 문제는 이제 기소만 하는데 기소함에 있어서 저도 대충 그런 방향으로 온 것 같아요. 아주 세게 하면은 지금처럼 보안 수사 요구라든지 온 송치된 범죄에 대해서 검사가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까지 없앤다. 이렇게 갈 것인가? 아니면 전 범죄 수사 개시는 스스로 못한다 할지라도 이게 수사기에서 온 범죄에 대해서는 보안 수사 요구라든지 그 범인에 대해서 혐의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것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약간 지금 어느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아예 그 철저하게 기소 권한만 가지게 하는 기소청으로 그렇게 하는 게 간다는 맞아요. 방안도 그러니까 있지 첫 않습니까? 번째 6개의 범죄로 줄였을 때도 제가 주도를 했었고 두 번째 2개로 줄일 때도 제가 주도를 했었는데 마지막에 안타까운 게 그때도 아마 법사에 계셨을 텐데 등중 저는 무조건 중으로 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게 막판에 본회의에 올라가서 어떻게 된 게 갑자기 중으로 바뀌어가지고 등으로 바뀐 거는 당시에 예. 의장 때문이죠. 예, 중재안이라고 하면서 예. 갑자기 그래서 국회의장이 제가- 혼자 자기가
고뇌찬 결단했다고 하면서 등으로 했잖아요. 예, 예. 그때 저희가 저기- 반발이 예. 엄청 심했죠. 그 양반이 망친 거예요. 예, 예. 그때 그래서 제가 술 먹고 언론개혁도 구두 그렇고. 집어 던지고 막 그랬었어요. 그 원내 지도. 그러니까 한동훈 편을 들어준 거죠. 네, 네. 한마디로 말하면은 네. 당시 민주당 출신의 국회의장이 한동훈 손을 들어준 겁니다. 네, 예, 예. 짜증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수사기소 분리는 당연한 수순이고 그러면 이제 수사하는 기관이 제대로 해야 될 텐데 또 그 수사 자체에 대한 통제도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는 수사 과정을 다 기록을 남겨서 네. 누구를 불러서 뭘 했는지를 반드시 법률로 남기도록 해서 예컨대 이제 피의자나 피고인이 예컨대 열람을 신청하면 그거를 다 사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도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수사 과정이라든가 면담 과정도 다 녹음이 가능하도록 당사자가 신청하면 아니면 당사자가 쉽게 말해서 녹음기 갖고 와서 같이 얘기하면 검사가 장난치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박병석 국회의장 왜 그랬답니까? 모르는데 근데 지금 이제 양분남 의원님 다시 화가 나네 이거. 양분남 의원님 생각처럼 뭐 보안 수사 이거 남겨놓을 수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 기존의 작업들을 해보니까 오히려 그런 게 더 복잡하게 만들어지더라고요. 아니 저는 깔끔하게. 박 의원님 보안 수사권을 남겨놨자는 저는 취지가 아닙니다. 취지가 아니고 지금 수사 검찰의 그 계획이 그 두 가지 의견이 있다는 생각이죠. 아예 수사 개시는 아예 못한 것은 당연한 것인데 수사 경찰에서 온 사건에 대해서 지금처럼 보안 수사라든지 요구할 수 있는 걸 남겨놓을 것인가 그것조차도 없애야 될 것인가는 좀 논의됐던 것이지 제가 보안 수사 요건을 줘라는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예. 그리고 지금 아까 검찰 내부 분위기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검사들이 만약에 원망을 하고 싶으면 현 수뇌부들을 원망해요. 그렇죠. 윤석열 얘네들이 검찰 망가뜨린 완전 윤석열이 망가뜨린 망가뜨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수사하는 신용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저 이래놓고 살려달라 그러면 안 돼요. 이게 그 윤석열 정부 검찰이 내내 그 얘기했어요. 예. 그 검찰을 해체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될 것이다. 맞습니다. 예. 네. 윤석열이 혼자 죽은 게 아니라 검찰을 물귀신 작전을 끄집고 간 것이죠. 다 죽인 거죠. 예. 그래서 누구를 탓하려면 윤석열을 탓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지도부를 탓해야 되고요. 맞아요. 마지막 순간까지 지금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검찰 지금. 검찰총장도 이 심우정 검찰총장이 마지막 검찰 조직을 가지고 내란에 불구덩서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살려고. 자기 살려고. 그 그래서- 즉시항고도 안 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내란에 불구덩 들어갔다는 게 윤석열을 석방한 것. 김성호 경호처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영장을 네. 기각했다는 그렇죠. 거. 예. 그때 뭐 어떻게 내란에 관여됐는지 왜 그렇게까지 코가 깨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사실은 검찰을 살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그렇죠. 만약에 윤석열 다시 집어넣고 그때 만약에 비아폰을 압수수색해서 내란의 진상을 드러내고 했으면 칭찬받았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는 검찰이- 너무 절실했으니까. 검찰이 그나마 국민으로부터 명분을 살릴 수 있는 게 두 가지 있었죠. 내란죄하고 명태균 개입했습니다. 네. 두 가지를 다 말아먹었어요. 다 말아먹었어요. 그 저는 내란의 밤 때 검찰도 상당히 깊숙이 발을 담궈서 그걸 못 밝히고 결국에는 같이 나락으로 떨어진 거다. 그래서 그 검찰이 얼마나 그 불법 계엄 내란에 가담했는지 특검에서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그것도 생각해요. 수사 대상이 될 것이고. 예. 그리고 이번에 그동안은 검사를 징계하려면 탄핵을 했어야 되는데 그냥 파면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네, 네, 그렇습니다. 그거 당연한 거죠. 예. 네, 네. 당연한 거죠. 지금 당연한 거인데 이제 됐고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 하도 뉴스가 많이 쏟아지니까. 예. 근데 이제 검찰 개혁 관련해서 검사를 어떻게 하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네. 검사들은 검찰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징계하지 않죠. 봐주죠. 그리고 법으로도 어떻게 하기도 힘들고. 네, 네, 네. 헌재에 가서 탄핵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제 파면 모든 공무원이 그렇듯이 그렇습니다. 파면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예, 예. 거기 좀 더 붙이자면 검사가 지금 2,200명이 모든 수사에 대한 결정을 다 갖고 있거든요. 네. 근데 수사관들은 8,000명이 넘습니다. 근데 사실 수사는 수사관들이 다 하거든요. 그렇죠. 검사는 나중에 결정만 하고. 근데 수사관들의 어떤 의견은 반영이 거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바꿔서 수사관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반하는 결정을 한 검사는 자기 의견을 따로 내도록 해서 나중에 파면이든 해임이든 징계를 할 때 그걸 참고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김승현 의원님 제 기억나는 게 그때 포탈 관련 법안들 예, 예.
그 언론 개혁 관련해 네, 가지고. 고래에 안 올려서 제가 좀 예. 근데 그때 문재인 정부 시절에 뭘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사실은. 네, 예.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의석수가 안 됐고요. 네. 아예 여소야대였죠. 여소야대였고 예. 나중에 그 의석수가 늘어났는데 그때 또 당을 이끈 것이 지금 생각해보면 네. 누굽니까? 이낙연 이낙연 대표였죠. 이낙연 전 대표였고 그래서 되는 게 없었어요. 되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아니, 와서 하는 얘기지만 예. 이낙연 전 대표 때 그 특유의 엄중 모드 네네. 그래서 되는 게 없었거든요. 이낙연 그때 당시 대표가 2월달에 수사기소 분리 법안 내고 6월달에 통과시킨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국민한테. 그렇죠. 저희들한테도 약속을 했는데 4월달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으니 미루자. 예. 어? 그래서 저희 그런 식으로 계속 미뤄졌어요. 안 되잖아요. 예. 계속 밀어줬고 한두 이낙연 개가 아니죠. 한두 개. 그 당시 제가 하다가 좌절된 것만 해도 한두 개가 아니죠. 한두 개. 예. 그 가짜 뉴스에 대한 근데 징벌적 손해배상 예. 예, 그것도 그때 안 됐고요. 그다음에 뭐 미디어 바우처법도 미디어 그때 안 바우처법. 됐고. 미디어 바우처법 한참 얘기했었죠. 아 좋은 아이디어라고. 예. 그때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던 개혁 위반 법안들이 없었던 게 아닌데 아이디어가 없었던 게 아니, 아닌데 다 안 됐어요. 그때 되는 게 없었어요. 예. 잠깐만 시간 주세요. 그때 제가 사참위법이라고 세월호 맞아요. 관련된 법 개정하려고 농성했어요. 맞아요. 그때 당원들이 야 이낙연이 당대표인데 저렇게 농성하면 이낙연 대표 욕먹이는 일이다라고 엄청 저를 욕했거든요. 그때는 이낙연 당 대표가 안 해주니까 한 거예요. 안 해주니까 지지율이- 사정하고 울고불고 해도 안 해주니까 지지율이 한 40% 가까이 갔었어요. 그럼요. 그래서 절대적이요. 차기로 굉장히 유력한 예.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지지도 많이 받았는데 그 지지율을 지키려고 했던 것인지 네네. 본인의 정치적 성향이 그래서 그랬던 것인지 이유를 정확하게 본인 입으로 말한 적은 없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었어요. 그때 8개월짜리 당 대표 하겠다고 나와서 네. 그때 당원들이 그 본색을 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때 처음에 마음이 몰랐죠. 확- 예, 몰랐죠. 그때 제가 공장장한테 고마운 게 공장장이 저 실드를 쳐줬어요. 당원들이 하도 저를 공격하니까 맞아. 연결을 해가지고 왜 거기서 농성하냐 그래서 제가 여기 가족분들 와 계셔서 농성하는데 국회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라는 이름으로 보호가 됩니다라는 말을 한 거예요. 여당 의원이었는데 여당 의원이 농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래서 당원들이 공격을 엄청나게 하다가 왜 이낙연 욕먹이냐고 엄청 공격하다가 맞아요. 당원들이 약간 수그러들었어. 예. 제가 맞아요. 욕먹는 사람 디펜스 전문입니다. 이재명 근데- 대표 욕먹는 거에 비하면 비할 바 아니에요. 예. 이재명 대표 아니지. 그 이전에 도지사 시절 어찌나 욕을 먹는지 전화 인터뷰를 하는 순간부터 욕을 해요. 사람들이 왜 이재명하고 연결하냐고. 지금 막 이재명에 열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 욕 많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다들.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유. 근데 그거 다 거쳐야 돼요. 그 뉴스공장의 정말 그 필요성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여당인데 분명히 여당인데 그 힘을 풀리 쓰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예. 이번엔 다르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번엔 다르죠. 네, 그래서 그때 그랬던 분들이 예. 대부분 다 당을 나가거나 그렇죠. 예. 아니면은 공천에 탈락했어요. 네. 당원들이 다 쏟아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정권 초기에 이걸 속도감 있게 계획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갈수록 이제 방해 세력이 있고 그렇죠. 이제 이 동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대통령께서 노드백을 발표하셨으니까 빨리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분이 또 엄청 급한 양반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정당한 권한을 쓰는데 망설임이 없는 분이에요. 망설임이 없어요. 그렇죠. 네. 탈 말 많은 분들 모셔가지고 또 말 시작도 아닌데 벌써 끝났네 시간이. 자 시리즈로 저희가 당분간은 이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계속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 출신, 판사 출신, 민변 출신 모셔가지고 우리 박주민 의원 한이 많거든요. 한 많아요. 그때 검찰 개혁할 때 진짜 할 말 많아요. 한 많아요, 진짜. 제 말대로 해주든지 아니면 그때 서울시장 도전하려고 하니까 간사를 그만두게 해줘. 간사는 무조건 하라고. 어찌나 한이 많아. 법사위 그 법사위에서 검찰 개혁 그럼 내 말대로 해주든지. 그러니까 욕 진짜 아무것도 안 많이 해주면서 욕만 징탕 먹게 만들고 욕 진짜. 많이 먹었어요. 자 아니, 들어가세요. 검찰 개혁하면서 그 등자를 왜 넣냐? 안경이라도 좀 주세요. 짜증나 씨. 생각났어 지금. 등자. 네, 그- 박병석. 그래서 검찰 개혁이 문재인 정권 됐던 게 보면은 그 등자라든지 공수처법에 보면 이번에도
대통령 기소를 수사를 할 수 있는데 기소를 못하는 그 약점. 이 법을 총체히 못한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당내에서 발목을 붙잡는 그 증인들이죠. 이 두 분이. 맞습니다. 예. 김승원 의원이나 박주민 의원이 증인들인데 앞으로 개혁해 나가고자 하는 힘이 있었는데 그걸 잡는 힘도 굉장히 강했어요. 강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약간 등 뒤에서 칼 맞는 느낌. 마지막에 못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예, 예. 그거를 제가 생생히 봤죠. 그래서 김승원 의원도 그 뭐랄까요 화가 나서 스트레스가 터졌고, 회복에다가 그냥 예. 예, 써버렸어요. 박주민 의원도 그때 억울해가지고 주로 욕먹는 역할을 주로 박주민이 아니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가세요. 못 아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원내대표를 6월 13일 뽑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얘기를 갑자기. 진짜 중요합니다. 원내대표 뽑아야 중요하죠. 되고요. 원내대표, 당대표, 국회의장, 예. 그리고 법사위원장 네. 여기를 통과해야 되거든요. 모든 게. 예, 진짜 중요하고 정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원 의견을 20% 반영해서 국회의원 34명 몫에 당원 의사를 반영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하는 데는 당 대표보다 원내대표가 더 중요해요. 원내대표가 중요합니다. 원내대표가. 네. 저는 원내대표 누가 되든지 간에 이 검찰 개혁 문제는 당내에서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 이제는 없죠. 없어요. 지난 3년을 있을 수가 봤는데. 없습니다. 그리고 반대를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미완의 그때 부족한 부분이 곳곳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제 시기의 문제지 한다는 데서는 반대할 사람이 거의 없다. 자, 생각이 박주민 의원 나가서 선글라스 받아가세요. 아싸. 싸게. 그냥 드릴 수는 없고. 축하드립니다.